자, 오늘은요, 자, 이제 4주차, 8주차가 2작품밖에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얼마든지 진도를 나갈 수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춘풍전하고 현대시에서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 하나 있어. 생명에서라는 작품이 있거든. 자, 오늘은 그 2작품을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갈게. 자, 일단 62쪽 이춘풍전 별표 여러분 2개 쳐놓고, 자, 일단 얘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왜 별표를 2개밖에 안 치냐면, 그러니까 EBS에서 2년에 한 번씩은 나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데, 워낙 스토리 자체가 되게 쉬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고전소설, 다른 거에 비해서 내용 쉬우니까, 이 작품도 간단하게, 자, 줄거리 주제 해제 읽고, 거기 뒤에 문제, 3문제, 내왔으니까, 3문제 풀고, 63쪽에다 내가 적어주는 거 적어주십시오. 알겠죠? 자, 그냥 편하게 그냥. 이쪽에다 쓸걸. 쌤 앉으시다 그렇지 뭐. 자, 그러면 이제 이춘풍전.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춘풍전. 자, 우선 이춘풍전은 이것만 여러분 알아두면 돼. 자, 이 지문의 중심 인물이 어때? 3명 있지. 잠깐만, 볼펜 하나만 줘볼래? 아무거나 볼펜 하나. 자, 우선 첫 번째가 춘풍이야. 자, 춘풍은 개성적인 인물이니 전형적인 인물이니? 이거 알아둬야 돼, 얘들아. 전형적인 인물이지. 왜 전형적인 인물이냐면 춘풍은 그 당시에 가부장적 가치관 쩔고 위선과 허세가 쩐 그런 비판. 그러니까 당연히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춘풍의 아내야. 나는 개인적으로 너희들에게 뭐를 보여줄 거냐면 나중에 문제로 아직 계획 중이야. 문제를 만들 건데 이춘풍이라는 소설하고 그 다음에 춘풍의 철하늘 희곡이 있어.
춘풍해쳐. 옛날 그 마당놀이 같은 건데, 여기 봐. 이 둘을 결합해서 한번 지문을 보여줄 텐데, 그 춘풍해쳐에 보면 이 춘풍전을 새롭게 해석하는데, 이제부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여러 번 얘기해 줄게. 잘 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안에. 자, 춘풍해쳐는 헌신적인 여인상이지. 남편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지.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남편이 달라고 그러니까 다 주잖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내는 이렇게 봤을 땐 그 당시 아내들의 전형적인 인물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아내는 이런 말로 봤을 땐 전형적이라고. 그런데 남편이 위기에 처하니까 남편을 구출하는 적극적인 여인상이지. 이 당시에 이런 여인은 흔했어, 안 흔했어? 안 흔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아내는 개성적인 인물이야. 아, 이해가? 개성적인 인물의 반대가 전형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내는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는 이중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런데 춘풍해처랑 관련지어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자, 당시에 이제 사회상인데 춘풍해처는 남장 여인을 했지. 자, 너희들 다다음 주에 쌤하고 어떤 작품을 배우게 되냐면 들어봤을 거야. 고전소설 중에서 홍계월전. 홍계월전이 EBS에 나오는데 홍계월전에서도 남장 여인을 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군을 하거든. 근데 남장 여인을 해서 능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당시에 여인의 능력이 신장된 건 알겠지. 근데 한계가 뭔지 알겠니?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무슨 역할을 해야만, 변장, 남자 역할을 해야만 이걸 발휘할 수 있었다고. 요걸 여러분 꼭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추월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물질 중심주의가 만연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도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 이해 갔지? 자, 그러면 이 정도 개념만 알아두고,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문에서 중요한 거 한 부분만 여러분 밑줄 그어볼게. 자, 64쪽. 자, 끝에서 셋째 줄. 자, 밑줄 그어. 자, 되게 중요해. 저 잡놈 거동보서 밑줄. 너희들 내신 때 혹시 태평천하 같은 거 배울 때 태평천하가 판소리기 업소를 흉내냈다 뭐 이런 걸 여러분 배웠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소설에서 전통적인, 그러니까 전형적인 판소리기 소설은 5개밖에 없어. 첫 번째가 춘향전, 두 번째가 흥부전, 세 번째가 심청전, 그리고 네 번째가 토끼전. 그죠? 뭐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적벽가 이런 걸 넣기도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판소리계 소설이 너무 흥미를 많이 얻으니까, 봐봐, 판소리계 소설은 원래 판소리야. 구전되던 판소리가 소설로 옮겨진 게 판소리계 소설이잖아. 드디어 목이 아프다. 자, 그런데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한번 터질 때가 됐어, 쌤이. 성대결절을 강의하면서 한 3번 정도 왔었거든. 그 이후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목소리가 탁해지면서 이렇게 막히다가 한번 목이 한번 쫙 터져. 그럼 피가 한번 쫙 나와. 그럼 이제 목소리가 다시 맑아져. 조만간 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기대할 수 있을 거야. 자, 목이 안 좋아서 그래. 자, 뭐 얘기가 나왔지?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판소리였던 게 소설로 옮겨지면서 걔네들이 인기가 되게 많아지니까 원래 판소리가 없었는데 그거를 판소리계 소설처럼 쓴 소설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어. 장기전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춘풍전을 유사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얘기를 해. 판소리계 소설은 아닌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너희들 이 부분 저 잡놈 거동보서, 그럼 딱 머릿속에서 이게 연상되지 않니? 한 사람이 부채를 딱 들고 사람들에게 판소리라는 거야. 아, 저 잡놈 거동보서 이렇게 딱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판소리에서 창을 하던 사람이 소설로 넘어오면 누구로 넘어가? 서술자가 그 역할을 대신하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결국 누구의 개입이야? 서술자의 개입이야. 그래서 너희들 소설을 읽다가 태평천하에서도 어때? 아, 뭐뭐가 걷다? 내지는 뭐 보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서술자의 개입으로 처리를 해도 무방해.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런 여러분 특징을 좀 알아두고,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 오늘은 이제 시각 포인트니까. 자, 일단 1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자, 둘째 줄 밑줄 거 보기. 자, 밑줄 거. 가정을 재건하기 위해 변장을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주도 면밀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나가는 과정을 통해 남녀의 능력에 차이가 없다는 인식. 여기까지만. 자, 그리고 오답 하나를 먼저 설명해 주려고 그래. 자, 4번 답지 봐. 자, 4번 답지 두 부분으로 끊어. 자, 4번 답지 앞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 서울집에서 춘풍의 처가 다시 남장을 하는 것은 남녀평등 의식을 고치. 얘들아, 이 작품에서 아내가 두 번 변장하지. 첫 번째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두 번째는 집에 와서 남편을 다시 한번 혼내주기 위해서 변장을 하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에 밑줄친 내용을 보니까 결국 남녀평등 의식이라는 건 뭐야?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4번이 왜 틀렸는지 알겠니? 몇 번째 남장이 남녀평등 의식과 관련이 있어. 첫 번째 남장이 남녀평등 의식과 관련이 있는 거지, 두 번째 남장은 그거하고는 어때? 관련이 없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일단 4번은 걸러내야 돼. 자, 그럼 4번 걸러내면 답 나오지. 춘풍이 추월이 만나서 돈탄 탕진하지. 굉장히 어때? 방탕하고 호색한이잖아.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몇 번? 2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는 답만 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자 5주차. 자, 면왕정 가는 이번 주 인강 듣는 거 숙제니까. 자, 76쪽. 생명에서 자, 별표 3개 쳐. 유치원. 우리나라 수능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사람의 시가 출제가 됐지. 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자, 그럼 얘 일단 내용도 어려워. 시 읽고 주제 해제 읽고 뒤에 보면 1, 3번 문제 있는데 수특에 보면 너희들 농무라는 작품이 있었지. 이 두 개랑 묶여서 예전에 평가원 시험에서 나왔었어. 그래서 한번 그걸 여러분 끌고 왔으니까 자, 1, 3번 풀고 자, 마찬가지로 이거 적도록 하세요. 자.
들어갈까? 자, 시를 잠깐만 보자. 시 잠깐만 볼게요. 자, 첫째 줄, 둘째 줄을 잠깐만 먼저 읽어볼게. 자, 이거는 너희들 윤동주 씨에 배웠던 또 다른 고향 있지.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둬가면서,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유치한 씨가 누구를 염두에 둔 작품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자, 그걸 모티브로 해서 쓰신 시인데, 자,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 첫째 줄에 보면 얘들아 봐봐, 회의면 보통 앞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 뭐에 대한 회의? 근데 이런 말이 지금 없잖아. 도대체 뭐에 대한 회의지?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그러면 두 줄이 말투가 비슷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에 대한 애증이 있어? 삶에 대한 애증이 있지. 애증이 뭐니? 사랑도 있고 증오도 있는 거야. 그럼 삶에 대한 사랑과 증오가 있어. 그럼 첫째 줄 회의도 결국 뭐에 대한 회의겠어? 삶에 대한 회의겠지.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일단 1년에는 문제 제기로 삶에 대한 회의, 애증.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 병든 나무에 비유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고향의 백골하고 똑같은 거지. 무슨적인 자, 현실적인 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그런데 1년 마지막 어디로 가자고 그랬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자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라비아의 사막은 잘 들어야 돼. 자, 문제 해결의 공간이지. 자, 얘는 중의성을 띠고 있어. 자, 아라비아의 사막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언뜻 보면 마이너스야. 왜? 시련, 극한, 소멸. 근데 얘는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가야만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 그러면 무슨적인 의미도 긍정적인 의미도 동시에 갖는 거지. 자, 여기까지 얘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져. 자, 왜 그러냐? 시련, 극한, 소멸의 100일, 뜨거운 햇빛, 열사, 뜨거운 모래야. 당연히 어때?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사막에 왜 갔어? 나 자신의 삶의 본질, 생명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 거지. 그런데 웃기지 않아? 생명이 없는 공간에서 생명에 대해 성찰해. 우리 저번 주에도 배웠잖아. 너희들 이거 무슨적인 상황, 슬픔이 기쁨에게서 배웠지. 무슨적인 상황? 역설적인 상황이잖아. 그래서 시의 어떤 특정 부분에 역설법이 쓰인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역설법인 거야.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연에서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사용된 거야. 역설적인 상황도 역설법이야, 얘들아. 자, 그런데 이제 3년에 가면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나를 찾는 방법을 알았어. 여기에 나와 있는 나가 원시에 본연한 자태.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근원적인 자아가 되겠지. 얘가요, 수호적이라는 수필도 있고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그럼 내가 결국 나의 생명의 근원을 파악하려면 뭐를 통해서만? 절대적으로 고독해야만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부처님도 왕족이었잖아. 그치? 왕족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지? 그래서 어때? 사막에 가서 혼자 무슨 나무 밑에서, 기억이 안 난다. 센터 그쪽이 아니라 고행을 하고 있는데 막 마귀들도 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깨달음을 얻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시 맨 마지막 두 줄에서 뭐라 그랬어?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고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쉽게 말할게. 내가 여기서 삶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잖아? 생명의 근원을? 그럼 차라리 뭐해? 죽어. 죽으면 뭐가 남아? 해골이 남지. 그걸 차라리 백골, 사구, 모래갈매기에게 어때? 사막갈매기에게 쪼이겠다. 그럼 차라리 이 얘기야. 내가 내 생명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면 뭐 해버리겠다? 죽어버리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 죽음을 각오한 뭐를 알 수 있냐면 의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자,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너희들 이제 뒤에 문제가 평가원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극한적인 공간에 가서 이제 이런 거 파악을 하는 거야. 자, 너희들에게 극한적인 공간은 어딜까? 휴대폰, PC가 없는 사회, 그런 게 극한적인 공간일까? 그죠? 옛날에 되게 심한 바람둥이가 있을 때, 너희들 그거 알아? 결혼을 하기 전에 평균을 내봤더니 한 사람당 평균
7명의 이성을 사귄대, 결혼 전에. 이상하지? 근데 이게 여러분 평균 7명이니까 얘가 14명 사귀면 나는 10명. 그것도 여러분 어때? 이제 7명인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한 사람이 지독한 바람둥이야. 너무 여자들 울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바람둥이라 하나님이 너 일로 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를 자기 성찰을 시키기 위해서 이 극한의 공간으로 몰아넣은 거야. 어디? 여자가 없는 북극으로. 얘를 이제 딱 보냈어. 북극적으로 딱 보냈어. 보내가지고 그냥 얘기야 얘들아 뭐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 너는 여자가 없는 데서 한번 반성을 해야 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게 될 거라고 반성해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냈어. 여자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한 6, 70일 정도 지났는데 얘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가봤어. 근데 얘가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북극곰에게 마늘과 쑥을 열심히 먹이고 있었는데 뭔지 알죠? 이제 30일만 더 먹이면 이제 당군 신화를 되게 좋아했나 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자 풀도록 할게요. 미안해. 자, 1번, 자, 2번, 3번. 자, 선생님 문제 푸는 순서대로 일단 풀어라고 얘기했지. 일단 3번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 자, 3번 문제, 보기랑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라고 얘기했지. 자,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농무를 가르치면서 한 번도 글씨에서 의지가 드러난다 뭐 이런 건 가르친 적도 여러 번 없을 거고, 오히려 어때? 농무에는 체념적인 정서가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지. 자, 3번 문제의 답은 몇 번? 3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가 실제로 너희들 생명에서에서 이거 평가 문제를 오답률이 60%, 그러니까 정답률이 60%대밖에 안 됐던 되게 어려운 문제야. 자, 그런데 이제는 알 수 있는 게 3번 봐봐. 자, 디귿은 절대적인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맞지? 그치?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지. 뭐 해야만? 절대적으로 고독해야만 나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고, 이제 나머지 선지들 이해 갈 거야.